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거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는 투데이 스타거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10월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수익률 대결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이런 힘든 시장에서 누가 1위를 달리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겨낼 수 있는 종목까지 그때까지 함께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각각 양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렇게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하루 사이에 코스피에서는 변동폭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오늘 급락과 하락이 5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승 시작했다가 하락, 다시 상승, 하락, 그리고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급등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피는 0.16% 상승해서 2,300선을 사수한 모습입니다. 2,302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0.62% 상승했습니다. 74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은요. 하락 종목 수보다 아주 조금 많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소 강하게 보였습니다. 네. 3,801억 원 매도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이 그 물량을 조금 받아주면서 개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 연출해줬네요. 다음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교육주입니다.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그쵸?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17개 교육청에서 3년간 미래교육을 위해서 77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조금 나왔던 소식이죠. AI를 통해서 뇌졸중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의료 AI 섹터가 오랜만에 다시 올라갔고요. 이제 앞으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또 테마 관련해서 동물 백신과 방역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럼피스킨병 확진이 47건으로 늘어나면서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업계도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 왔는데요. 호실적이 전반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 과연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지 3분기 내내 좀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환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오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가 나왔죠. 버핏이니까 I am 신뢰예요. 신뢰할 만한 게 또 버핏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번 3분기를 통해서 또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그 종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워렌 버핏이 일본의 이 상사주들을 담으면서 일본 경제를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의 이 신뢰 가치가 높은 워렌 버핏 어떤 것을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네. 400만 주인데요. 이건 한화로는 약 3,300억 원의 추가 매입입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지분량은 이제 26%까지 올라간 추세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옥시덴탈의 주가가 $60를 하회할 때 저가 매수다 하면서 이렇게 지분량을 늘려갔는데요. 어제와 최근의 종가를 보면 62에서 63달러 선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그 가격에서 샀다. 3달러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 정도로 현재 유가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고 최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 흐름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 버핏의 생각을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을 바이든 정부 들어서부터 엄청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 존재 자체에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그동안에 얼마나 또 좋은 투자 성과를 이뤘었는지 지난 2분기 포트를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요, 미국의 주택 건설사에 베팅을 했었던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닥터 호튼과 레나, NVR 등을 엄청나게 많은 2조 원에 가깝게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 가격들이 사실 이제 4, 5월부터였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주가도 거의 이제 최소 올라갔던 게 15%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대다수의 종목들인 것도 대단하고요. 자, 그리고 더 또 이목을 이끌었던 게 일본의 5대 종합상사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사실 우리나라에 있던 종합상사주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신뢰할 수 있는 포인트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유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아이디어, 그렇다고 너무 마냥 신뢰는 하지 말고 그쵸? 투자 아이디어로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IM 신뢰해요 한국거래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믿어요? 네, 저는 네. 믿습니다. 예.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이번에 시장 경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과거에는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최근 올해를 살펴보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롭게 이 시장 경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설 초창기 그리고 불건전 유형의 도입 방안 요약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고 및 지정 요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가 요건이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 200% 이상, 그리고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에서 최고가를 기록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요건은 불건전 요건 최근 15일 중에서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이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동안 지속됐을 경우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이 경보제도에 도입되는 방안이 맞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또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는 한 가지만 충족이 되더라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장기간 우상향 주가 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맞췄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조기에 주의하고 환기시킬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데요.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신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네, 그럼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입니다. 빅테크 관련 뉴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알파벳 등 주요 테크 주식들이 3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에도 쏟아지는 매도 물량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3.75%나 하락을 했고요. 메타와 알파벳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테크 주식들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기술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과 같은 급락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채권 금리가 5%대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리 고성장과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는 빅테크 주식이어도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3분기 깜짝 성장을 했지만 4분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1%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 이하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침체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연착륙 가능성까지 있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4분기 경기 전망을 두고 시장과 정부 간에는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장 마감 후 공시 상황 보겠습니다. 코아시아는 120억 규모의 제6회차 회사 이름을 적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무보증 사모 신종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아시아는 자기 주식 약 183만 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다음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올 들어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 3분기 매출 2조 2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 758억 원의 잠정 경영실적을 공시를 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4% 증가를 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29%나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5종목 살펴보시죠. 코스닥 1위에 리파인 올라와 있고요. 2위에 클리노믹스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리파인의 상한가는 100억 규모의 자사드 취득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9.9% 상승률 보여줬고요. 2위에 올라와 있는 클리노믹스는 혈액으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마커 발굴과 관련해서 이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에 9.81%까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8위에는 효성중공업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6위에 워트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오늘 함께하는 매니저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보다는 상승한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발 매수세가 아니냐라는 걱정도 아직 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김병진 매니저님은 어떻게 일단 보고 계신가요?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째서죠? 외국인 매도세가 일단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물가를 잡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더 나와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자금 시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질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보면 명목 금리가 막 3.5% 정도 되는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뭐 3.7%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금을 해도 물가 상승을 못 막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적자 구조라는 건데 지금 약간 한국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약간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 외국인들이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물가를 좀 낮추기 위한 그런 뭐 계속해서 뭐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다소 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저점인 거는 맞아요. 기회인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채가 좀 많은 부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관리를 좀 개별적으로 좀 잘 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한 17%, 뭐 15% 나오는 주식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없어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쵸. 시중에 화폐가 귀해요. 굉장히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라서 기회는 맞지만 좀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면은 뭐 워낙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막 주식 더 우리 사야 되지 않나 막 민소 아나운서와 쉴 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김병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런 거는 아직은 좀 위험한 신호. 왜냐하면 저점은 맞지만 이게 상당히 길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저점은 맞고 저렴한 건 맞는데 신용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좀 부적절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용 매수로 해서 뭐 그 주식 뭐 신용 매수로 해서 한 8%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뭐 10% 나오는 종목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도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당장에 안 가면은 조금 뭐 안 좋은 구조로 굳이 뭐 매매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저점인 건 맞고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고 좋은 저렴한 기회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저점은 맞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은 어떤 이슈들로 가지고 움직일지 먼저 오늘 시장 마감 후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바로 정부가 이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 6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좀 현재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기사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현재는. 네, 맞아요. 네. 저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일단 주식 공매도를 누가 대부분 하느냐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비율이 한 70에서 77% 정도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25%가 기관이 공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면 외국인 매도세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증시에 좀 호재다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이제 지나보면 저점마다 이런 좋은 그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이게 나오고 나서 좀 더 증시는 좀 힘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현재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으로써 현재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뉴스가 다시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체화가 된다면은 시장에 좀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잘 나와도 고금리엔 장사 없다. 조정이 커지고 있는 테크주입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리스크가 아예 없는 주식이 오히려 좋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호재도 있고 리스크도 조금이라도 존재하면은 들어가기 조금 무섭다라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항상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았거든요. 항상 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고 리스크가 있으면 수익이 더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그쵸. 것 같아요. 뭐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데 또 주식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통해서 보실게요. 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내놓는 건데요. 미국이 이제 국채도 발행하고 긴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의 통화 가치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미국 제품을 사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속되면 미국의 수출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빅테크 기업이 이번 분기는 나왔지만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가면은 미국 제품이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서 예를 들면 국채를 투자를 하면은 뭐 5% 수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5% 나오는 기업이라고 쳐봐요. 그쵸. 그러면은 국채를 투자할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는 통화 수요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정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런 뭐 긴축이라든가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점을 좀 잘 보고 있다가 좀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나스닥도 2%가 하락을 했고 지금 뭐 고금리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단순하게 주가 차트 위치만 보면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뭐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구글도 그렇고요. 우리가 한창 막 불장이라고 얘기하는 코로나 시기 때 있죠. 그때보다 지금 사실 주가가 더 높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고금리에 장사 없다? 이게 지금 조정 들어가는 걸 너무 일희일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수는 있는데 예.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불확실성이 계속 그쵸. 대두되고 있고 뭐 이스라엘 뭐 하마스 뭐 이런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뭐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미국 증시는 조금 조심해 보는 것도 단기간적으로는 조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통화가 이제 뭐 긴축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하면 시차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리가 빨리 올라서 빨리 힘들고 고정금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괜찮단 말이죠. 네. 근데 미국은 저금리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올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수출이 잘 되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일단 또 미국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GDP. 일단 어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일 것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침체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옐런이 하는 말에서는 침체 없다라고 또 단정을 지어줬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미국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단기간으로 좀 조심을 해야겠다. 비슷한 원리인가요? 사실 GDP랑 뭐 주가랑은 좀 다르게 갈 수는 있잖아요. 네. GDP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미국의 이제 대출 구조가 자체가 지금 뭐 고정금리, 저금리 때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게다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정을 사용해가지고 뭐 학자금 대출도 탕감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또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잖아요. 그쵸. 소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IRA 법안이라든가 뭐 칩스법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럼 미국 경기가 당연히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우리나라 입장에선 짧아야 되는데 지금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4분기에는 침체 없을 거라고 무게를 좀 더 두시는 거예요? 4분기에도 막 엄청나게 확 안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좋아져도 천천히. 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전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이제 자산 구조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을 이런 걸 많이 그쵸. 가지고 있고 미국은 금융자산이 거의 70%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 빠지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미국 주식시장이 빠지는 게 국내 증시에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감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다방면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이 경제라는 게 워낙에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라 이 정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뉴스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바로 인텔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핵심 반도체 신규 고객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시간 외에 7%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7분기 연속으로 매출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보다는 또 나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에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인 에메랄드 라피즈 그리고 시에라 포레스트를 출시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는데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뭐 HBM 같은 게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죠. 뭐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사용하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뭐 거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텔이 일단은 시간에 오른 거는 좋은데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호재 나오면 갑자기 올랐다가 그 다음날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호재 나오면 오르는 거 맞아요, 지금? 호재 나오면 오를 때도 있죠. 예. 근데 악재 나오면은 내릴 때도 있고 예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 트럼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악재가 나오면 그날 그 코스닥이 7% 빠진 적이 있어요. 5%가 7%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있던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보다 조금 더 플로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데이터 센터용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인텔이 그래도 신규 고객을 유치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가이던스가 좀 더 괜찮았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또 적극적으로 또 칩스법이라든가 뭐 그 반도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굉장히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은 미국 제품을 좀 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 부분은 지금 뭐 3분기는 뭐 무난하게 잘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시장의 투심을 좀 보시면서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인텔의 오늘 이 소식과 함께 국내 반도체 시장에는 좀 어떤 방향성이 새로 생길 거라고 좀 예상은 되시나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호실적이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3분기 실적도 나왔고 실제로 이제 무역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반영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아, 예. 그냥 이제 당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통화 수요가 그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 일단은 자금 유동성 여력, 그래도 그리고 신용잔고들이 굉장히 또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화하는 과정이고, 주식이라는 게 이제 매도를 하면은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없으면은 계속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증시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관련도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야 된다라는 의견입니까? 저는 모아가야 된다라는 의견인 게, 저는 또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긍정론자고요. 주시장이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코로나 그렇죠. 때도 그랬고 네. 지금은 모아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 신용매매가 좀 문제라는 거고, 네. 모아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분들은 모아가시면 충분히 기대중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민수 아나운서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네. 좀 시장을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이미 잠정 실적은 발표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네. 다음 주에 실적이 과연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예. 때문에 예상을 해보면 엄청나게 시장이 갑자기 2%, 3% 오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미 시장이 좀 반영했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갚으려 출근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큰 따옴표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네. 거 보면은 네. 가계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뭘 해도 시장을 좀 얼어붙게 하는 뉴스들이 좀 요새 유난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유난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은 일단은 긍정론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돈을 벌죠. 네, 예. 그래야 돈을 벌고, 정말 저점에서 내가 좀 자신 있는 종목들, 내가 좀 흔들림이 있더라 하더라도, 설령 내가 이 기업이 실적이 살짝 미스가 난다 하더라도, 네. 내가 이 기업은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하나씩 마음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를 좀 잡으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이 대출 금리가 오른 거의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중에 모기지가 이제 미국에서 8%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대출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부채는 갖겠죠.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부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근데 다만 시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마음으로 좀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주식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분할 매수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감 후 주요 뉴스들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장마감 후에 어떤 공시들이 나왔었는지 주요 공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공시들 총 4가지가 있었죠. 카메라, 모듈,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조선까지 있었는데요. 먼저 매니저님께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아시아, 그리고 SCD, 이원 컴포텍, 이렇게 3개 중에는 어떤 거 하나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원 컴포텍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네, 이원 컴포텍 공시가 2개나 나왔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는데 일단 150억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대 주주도 변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와 함께 최대 주주 변경을 같이 하는 이제 공시가 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오하에서 SH1호 조합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회사 오하 지분 12%가 SH1호 조합 대주주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로써 이제 이온 컴포텍은 자금을 좀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온 컴포텍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주주가 바뀌었구나라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주 변경에 대한 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또 자동차 부품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보니까 유상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는 그렇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 좀 해보면은 다음 주까지 계속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현대차가 3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1조를 달성했거든요. 그쵸. 지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1위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엔화가 지금 굉장히 엔달러가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게 도요타라든가 이런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엔저가 되면은 사실 자동차가 수출 경합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잘 팔았다는 건 그냥 경쟁력 자체가 좀 있었다라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업이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이런 기조면은 뭐 부품주들도 굉장히 좀 호실적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현대차가 잘 나왔으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와 기아의 호실적에 이어서 더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지 그리고 모처럼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미국 사람들은 일본 차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가 좋은 실적을 두고 있다는 것 투자 포인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공시 조선, 삼성중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분기 영업이익 758억. 드디어 좀 흑자 전환에 모두 성공한 조선사고요. 거기에 또 이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제 조선. 하지만 오늘 조선주들은 주가가 좀 희비가 좀 여러모로 갈렸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카타르 윤석열 대통령님이 순방을 다녀오고 네. 나서 HD 현대중공업은 5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잖아요. 17척 정도 따냈는데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30척의 LNG선을 조율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조율 중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점유율이 거의 1위에 가깝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기다려보면 좀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호실적 종류에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삼성중공업의 3분기 영업이익 758억 원. 그래도 3분기 들어서 1분기에 196억 원, 2억 원에 589억 원, 3분기 758억 원. 점점 늘어난다는 게 일단 좋은 호재인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민선 아나운서 봤을 때 어때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늘어나는 게 더딘 느낌은 안 들어요? 생각보다. 그쵸. 보도되는 생각보다. 것보다는. 예, 그쵸. 슈퍼사이클 이야기는 하는데 1,000억은 아직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더 좋아지면 그때는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좋을 일이 많은 종목이면은 뭐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기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이 중에서 굳이 하나의 섹터를 고르자면 지금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근데 다 저렴해서 어디예요? 정말 고민이 되는데 일단 반도체도 좋은데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모두 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다 사면 안 되나요? 조선까지? 그만큼 또 유명하게 보시는 종목들이 각각 있나 봐요. 네, 그럼 반도체랑 2차 전지. 반도체랑 2차 전지요? 조선주 빼고요? 네네, 조선주 빼고. 오, 알겠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와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상승의 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는 투모로우 스타고즈 바로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또 수익률 대결 펼쳐지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모로우 스타고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스타거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줄 정리는 어떻게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 줄 정리는 단기는 소나기, 그리고 월요일장 코멘트 장기는 무지개, 월요일장 주의할 점은 무너져도 자신이 있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주셨는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혹시 MBTI F세요? 저 MBTI를 잘 안 해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잘 안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단기는 소나기, 장기는 무지개 이 시부터 조금 해석을 해주시죠. 네, 정말 이제 시와 같은데, 네. 지금 딱 저런 느낌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슈도 많고, 소나기도 이제 있고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뭐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네.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언제나 이제 뭐 이런 증시가 빠지고 이런 장은 누구나 다 힘들고, 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나 희망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빠졌어도 오히려 관심 많는 분들이 정말 승리자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많아서 좀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오히려 이럴 때 이제 본인의 이제 상태가 자산 상태에 좀 건전성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 종목 있으시다면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눌림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유영님께서는 채팅창에 이미 T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 아나운서 좀 MBTI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김병준 매니저 뭐 같아요, MBTI? T, J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되게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J는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이 투자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TJ 그렇죠. 성향이 있더라고요. 맞죠? TJ. 일단 칭찬인 것 같습니다. 칭찬인 것 같아요. 네, 칭찬입니다. 네, 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종목을 선별하는 그 능력. 맞아요. TJ 분들이 월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J 김병진 매니저는 그래서 현재 몇 위에 위치되어 있고 수익률 대결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먼저 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갑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익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 가능합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가 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진행이 됩니다. 순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3.70%로 1위 차지하고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가 방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TJ. 네, 변동성이 크게 없습니다. 김병진 매니저 2위 플러스 0.39% 보여주고 있고요. 3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시큐레터 12.5% 이번 달 내내 1위를 지켜내고 있고요. TJ의 종목은 2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11.76%,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도 있습니다. 솔브레인 11.11%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규수 매니저의 심택이 오늘장에 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HPSP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로 편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이었던 솔브레인도 좋은 수익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코텍이 있었고 코스메카 코리아 좋은 수익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자는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일 것 같은데 현재 3.32%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저번 주에 설명드렸다시피 방어를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확실히 통했네요. 네, 정말 다행히도 방어를 했고요. 과대낙폭주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굳이 뭐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을 선택했는데 굉장히 좀 좋았고 또 반도체 소재 쪽인데 굉장히 기업도 더 탄탄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큰 변동성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가 뭐 워낙 바닥권이에요.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쯤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어서 이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방어해야 된다라는 전략 다음 주에도 유지할 예정이신가요? 방어. 오늘은 약간 방어와 공격을 섞은 종목. 오, 이제 좀 공격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언제나 항상 어느 때 갑자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공격과 방어를 섞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과 방패를 한 번에 겸비할 수 있는 종목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과 방패가 모두 될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인가요? 섹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섹터는 5G랑 6G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통신 장비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신 장비죠. 장비 쪽으로? 통신 장비죠. 네. 그렇다면 요즘 뭐 최근에 갑자기 또 이슈가 사그라들긴 했는데 네. 위성통신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쪽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쪽과 연관은 따로 없고요. 어. 중계기 쪽으로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 5G, 6G가 최근에 많이 한 달 전쯤에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그때가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다 안 움직일 때 5G, 6G가 좀 주목받고 올라가고 했었고 그때 막 5G 레디 주들이 막 올라서고 막 그랬었는데 네.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장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을 때 다시 조용해졌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5G, 6G를 공략하겠다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는 좀 어렵다. 이것도 되나요? 아니면 이번 동반 상승을 보시는 건가요? 이미 반도체주는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 워닝 머티리얼즈 반도체 종목이니까 네. 뭐 다른 종목 하나 담아야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생각하는 이 종목은 그냥 좋은 것 같아서 방금 뭐 한 글자 퀴즈인가요? 네, 제가 솔을 좋아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일장 주의할 점에 무너져도 자신 있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주셨는데 네. 지금 무너져도 자신 있는 종목이라 함은 그게 바로 실적이 될 수 있나요?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기술력이 될 수도 있고 본인만의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네. 다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단타 매매할래. 그리고 또 뭐 본인만의 원칙만 잘 지키면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너무 업무가 바쁘고 좀 정신없기 때문에 내가 좀 자신 있는 종목에 집중하겠다 하면 그것도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좀 자신 있는 종목에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이 없으시면 스타워즈를 보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와 함께 꼭 종목 공부가 필요하다는 그쵸. 의견과 네.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G, 6G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도 좀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2025년에 5G, 6G 주파수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G 주파, 죄송합니다. 2025년에 6G 주파수가 아니라 네. 바로 다음 달이네요. 11월 달에 이제 6G 앞으로 사용하게 될 주파수를 선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6G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 주파수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통신 장비를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통신 장비주들이 지금 다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2019년 이후로 제대로 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들이 대부분 안 좋은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글로벌 이제 분산형 안테나 시스템에서 상위 3위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산용 안테나 시스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7개사가 전체 시장의 72%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3위가 솔리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점유율이 11%인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죠. 매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도에 미국의 이제 버라이즌이 29조를 통신 장비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수혜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해외 관공서 매출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유럽과 미주의 관공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2024년에도 저는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의 이슈는 삼성전자가 사우디의 5G 통신 장비를 수주를 관련돼서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이 24년까지 일단은 관공서 위주로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오는 와중에서 추가 모멘텀까지 나오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6G 주파수 대역대가 선정이 되면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통신 장비 종목들과 다르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30-40% 이상 급등했다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니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한번 보면요. 한번 급등세가 한번 나왔다가 주가가 좀 눌려준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좋다,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인 5,780원 선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1차 도전하고 그 다음 2차를 수정할게요. 네. 목표가 6,300원, 손절가 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공략주 솔리드입니다. 매수가는 5,780원, 목표가 일단 짧게 잡았습니다. 6,300원이고요. 손절가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목표가 일단 처음에 좀 짧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터치를 하고 보자. 일단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슈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거래량 흐름 보면서 2차 목표가를 선정을 하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지금 단기 수익률 게임이잖아요. 네. 단기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단 목표가에 터치를 하는 게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0% 정도를 보고 계신 거죠? 딱 10% 정도를 본 건데 이게 지금 그 거래일이 많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터치를 해야 된다.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 짧게 잡았다. 월초였으면 좀 길게 잡았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솔리드 실적을 살펴보니까 지난해 4분기에 워낙 서프라이즈로 나와가지고 이번에 4분기가 그렇게까지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의견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4분기. 저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안 좋게 나올 것 같진 않고 미주와 유럽 쪽의 관공서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정부 지출이라든가 당연히 해야 될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매출이 나오는 거라서 매출 전선은 이상 없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5G 장비 사우디에 이제 수주를 좀 논의 중이다라는 게 근래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인 모멘텀이고 원래 이제 통신 장비 업종 플로우가 이게 뭐 6G나 5G나 주파수 대역대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해요. 6G 이거 장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6G 레디 종목들도 과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갈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솔리드를 포함한 5G 섹터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아직 의심의 영역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되게 호재가 나와도 5G 종목들이 잘 올라가기가 어려운 게 매물벽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병진 매니저님 같은 경우 일단 목표가를 6,300원으로 잡아주시긴 하셨는데 뭐 기보유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규 접근을 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장기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제 불과 뭐 한 달 전이에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돼. 9월 말쯤에 이미 7,500원을 한번 도달을 해서 매물대를 좀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장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횡보를 하다가 매물을 뚫었고 그 와중에 실적은 계속 좀 잘 나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나 2차전지 업종을 오늘 좀 피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이번에 이제 미수금 사태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나 2차전지 그리고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로봇주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어요. 그렇다라는 건 미수 거래가 안 되고 신용 거래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주식담보대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매수한 것보다 안 매수한 게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투자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본 수출로 맞는 그 솔리드 매출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리드 목표가 6,300원, 손절가 5,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무료 방송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5시에 너튜브에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요. 변동성 증시에 정말 좀 모아가기도 좋고 유망한 종목들, 유망한 업종들 제가 다 잘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분명히 이번에 보시면 기회가 되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 녹색 밴드도 있어요. 네이버 녹색 밴드에서도 제가 솔리드 못지않은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놓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무료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도 김병진 매니저가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준비해놨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도 변동성 증시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